119 부르기 전 당신이 먼저 해야 할 결정적 행동.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듯 아파옵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흐르고 왼쪽 팔이나 턱까지 저린 느낌이 번집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순간이라면 당황하는 사이 골든타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바로 당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심장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 높았던 분, 당뇨가 있는 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분, 혹은 별다른 증상이 없던 분에게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몇 분 사이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와 심정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근경색처럼 혈관이 막혀 통증이 오는 단계와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심정지는 다릅니다. 통증이 시작됐을 때 올바른 행동을 하면 심정지로 진행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쓰러지면 도움을 받기도 전에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가슴 통증이 시작된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소파에 기대 누워버리시겠습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버텨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이 선택이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이 채널 건강한 노후길은 위급한 순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도움이 되신다면 생명을 살리는 정보로 이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기 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행동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결정적인 한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결정적 행동, 바로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방 안을 서성거리거나 화장실로 급히 이동하거나 창문을 열겠다고 걸어다니는 행동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더 줍니다. 심장은 지금 산소가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움직이면 심장은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되고 손상,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등을 기대고 상체를 45도 정도 세운 반자위 자세를 취하십시오. 완전히 눕는 것보다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가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십시오. 과호흡을 하듯 급하게 숨을 몰아쉬면 오히려 어지러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십시오. 이 단순한 호흡이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혼자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즉시 알리십시오. 전화가 손에 닿는 곳에 있다면 먼저 119에 걸기 전에 스피커폰을 켜고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십시오. 만약 갑자기 의식을 잃더라도 통화 기록이나 연결 상태가 구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짧게라도 지금 가슴이 아프다고 알리십시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억지로 기침을 반복한다든지 가슴을 세게 두드린다든지 민간요법을 시도하는 행동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침, 심폐소생술은 일반 상황에서 효과가 입증된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통증이 시작되면 즉시 멈추고 상체를 세우고 천천히 호흡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 이것이 119를 누르기 전 당신이 먼저 해야 할 결정적 준비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119에 전화해야 하며 통화 중 무엇을 반드시 말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할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생각 때문에 시간을 놓칩니다. 그러나 가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식은땀, 호흡 곤란, 구토감, 어지러움이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전화하십시오.
증상이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는 경우도 위험 신호입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가장 먼저 또렷하게 말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가슴 통증이 있고 심장 문제 같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구조 우선순위를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주소를 정확히 말하고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 출입 방법까지 짧고 분명하게 전달하십시오. 문이 잠겨 있다면 가능한 한 미리 열어두십시오.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문을 열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통화는 끊지 마십시오. 스피커폰으로 전환에 두 손을 자유롭게 하고 상담원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상담원은 호흡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안내합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까지 계속 말을 이어가십시오. 지금 숨이 찹니다. 통증이 왼쪽으로 번집니다. 처럼 현재 상태를 짧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의사에게 처방받은 협심증 약, 예를 들어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이 있다면 상담원 지시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단 처방받지 않은 약을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스피린을 씹어먹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출혈 위험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원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절대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 하지 마십시오. 운전 중 의식을 잃으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산소 공급과 심전도 모니터링 등 초기 처치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몇 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에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몇 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예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통증이 심하다고 바닥에 완전히 눕지 마십시오. 갑자기 일어나거나 걷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심장은 여전히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심박수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짧고 급한 호흡은 불안을 키우고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듭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십시오. 숨을 참지 말고 규칙적으로 반복하십시오. 괜찮다, 구조대가 오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포를 줄이는 것이 곧 심장에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의식이 또렷하다면 문을 열어두고 통로를 확보하십시오.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미리 눌러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잠시 다른 공간에 두어 구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작은 준비가 시간을 단축합니다. 만약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가능한 한 바닥에 천천히 몸을 낮추십시오. 의식을 잃으며 넘어지면 머리를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벽이나 가구에 기대 천천히 주저앉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딱딱한 물건이 있다면 치워 머리 부상을 예방하십시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잠시 줄어들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가 다시 강해지는 경우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혈관이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 스스로 판단의 상황을 종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는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통화가 끊기지 않도록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충전기에 연결해 두십시오. 의식이 흐려질 경우를 대비해 위치 공유 기능을 켜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심장 응급 상황은 그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 응급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신호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행동법이 위기의 순간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그 위기를 미리 막는 방법입니다. 첫째, 자신의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복부 비만은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수치를 확인하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이전에는 없던 호흡곤란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전형적인 통증 대신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피로감, 이유 없는 식은땀도 경고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 상황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에는 119를 단축번호로 설정해 두십시오. 가족이나 이웃의 연락처를 지켜줍니다. 넷째, 생활 습관이 상단에 고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사진으로 저장해 두면 구조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준비가 골든타임을 결국 심장을 지킵니다. 하루 30분 가벼운 걷기, 싱겁게 먹는 식습관, 금연, 절주,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심장은 매일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슴 통증이 시작되면 즉시 멈추고 상체를 세우십시오. 천천히 호흡하며 주변에 알리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평소의 관리가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한 노후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는 우연이 아니라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장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